5월 15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배당을 노렸던 두 개의 경주가 제가 노렸던 마필들이 착승권만 진입하면서 50배, 60배짜리 이런 거를 한번 노려봤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토요일날 일단 좀 부진한 선적 너무나 죄송하고요. 일단 일요일 남아있기 때문에 일요일 확실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의 패배 원인은 뭐 굳이 찾아보려면 제가 전개도를 그렸던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그렇게 전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막 앞선에서 막 갖다 들이대버리고 또 선행으로 가야 되는 말필들이 또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버리면서 좀 무너졌는데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가지고 일요경마 탄탄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살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터치나인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조교 때 약간 호전되어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매번 조교 때 좋았던 마필입니다. 항상 조교 때 좋았고 항상 지금까지 안 좋았던 적이 없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또다시 이번에 외곽 게이트입니다. 최근 단거리 경주 6등급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선에 붙어야지만 입상을 가능한 경주예요. 근데 구부마 터치나인이 외곽 게이트에서 앞선에 붙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5번마 비기너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8,3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딱히 마필의 능력이 그렇게 센 마필도 아니고 이간호 주구사가 이 마필을 구입한 게 아니라 마주분이 일단 집어넣어가지고 갖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센 말은 아닌데 이번에 조교 때 편성을 좀 맞아 있어요. 근데 얘도 이제 놓고 때릴 말은 아니라는 거죠. 5번과 9번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마필들이 다 충막감은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자, 일단 4번마 황후강자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속에서 끌고 가면서 일단 모래를 맞아봤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2번을 했다면 이번에 스포 조교 3번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도 이번에 가지고 있어서 레이스의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일단 중속에서 일단 힘을 다 보여줬어요. 목요일날 채찍을 때리는데 채찍의 반응 모습도 좋았고 또 목요일날 발주 연습까지 박태정 기수가 선두권에 치고 나가서 그냥 버틸 수 있는 세력의 마필로 판단됩니다. 한세나 자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2번마 티즈 파이팅이 되겠습니다. 얘도 일단 앞선에 가야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9번마 터치나인하고 같이 뛰었는데 그때는 이제 따라가는 전개에서 1과 4분의 1마시는 졌어요. 근데 게이트의 조건 자체가 이 흐름 자체가 2번마 티즈 파이팅도 3선 4선에서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전력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티즈 파이팅도 이번에는 앞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안토니오 기수가 매번 스타트는 강하게 밀어서 앞선에 붙으잖아요. 이번 티즈 파이팅 일단 4번, 2번 이 두 마필을 저는 일단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3번마 깡돌이 역시 2주 만에 빠른 출전인데 얘는 좀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든 마필입니다. 아예 맨바닥에서 타든가 아예 좀 페이스가 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페이스가 늘어버리면은 중간에서 제어를 하면 머리를 들고 막 이렇게 막 외곽으로 약간 기대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빠른 흐름은 아니에요 이번 경주가. 그렇기 때문에 3번마 깡돌이도 맨바닥에서 일단 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뭐 주로파리가 7이었는데 그 주로에서 3착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 타임이 1분 18초예요. 지금 주로파리가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7초 정도? 근데 그래도 일단은 이번 1경주는 4번마 항우강자, 2번마 티즈 파이팅 앞선에서 움직이는 세력 두 마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톱클래스 얘는 여기서 안정적인 충막감입니다. 얘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이번에는 또다시 선행도 갈 수 있고 요거 이제 제가 뭐
그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제주도 목장까지 내려가가지고 다 하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변화의 폭이 왔다. 신영철 기수가 직접 만지고 이번에 나오고 있고, 뭐 선행도 일단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중속이 좋은 마필이에요. 이번 톱 클래스는요. 항상 좋은 마필이고요. 자, 6번마 MJ 타임을 일단 보고 들어갑니다. MJ 타임이 바로 붙어요. 2번 옆에. 2번 옆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는 거죠. 흐름도 딱 맞아 떨어지고요. 지금 보십시오.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조교 때 느낌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씩 호전되어 있는데 지금 3경주에 나오는 장수나범하고 지금 병합죽을 하는 겁니다. 5등급 상위급 마피라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MJ 타임이 한 60%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80%까지 끌어올렸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기본 막고는 2번, 6번이 돼야겠어요. 2번, 6번이 돼야겠고 9번만 원더풀 매직은 조교 때의 느낌은 괜찮습니다. 살아나 있고 뭐 걸음걸이는 상당히 좋은데 지난번에 중속에서 모래를 맞았을 때 채찍을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모래의 적응력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뭐 9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무빙으로 뜨는 거가 안 돼요. 무빙이 이번 경주는 안 돼요. 2번과 6번이 워낙에 흐름 자체를 상당히 빨리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붙으면 6번을 넘어서 붙으느냐 6번보다 더 빨리 치고 나가냐가 중요한데 저는 6번보다는 6번을 못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하고 6번하고 그냥 딱 붙어가지고 안쪽에서 2번과 6번이 그냥 끝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판단되고요. 4번마 가나 패션이 되겠습니다. 이 망사 눈가면을 이거는 이번에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 일단 모래를 맞아 봤다는 거. 데뷔 전이지만 마지막에 취입을 일단 해봤다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은 2번과 6번이 가고 그 다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 4번하고 5번 정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른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4번 가나 패션 얘도 일단 이번 경주에는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번 경주를 2번, 6번, 2번, 4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전반부 경주인데 충막감은 나와 있죠. 2번마 소베라니아. 지난번에 그냥 무리하게 선행을 갔어요. 그러면서도 1번 게이트에서 마지막 끝걸음까지 버티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 경주 안쪽 2번 게이트에 차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8번마 KN 올드킨과 그 다음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장수나범이 되겠어요. 일단 8번마 KN 올드킨도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스타트하고 중속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중속에서 힘한 배를 하는데 약간 끌려버렸어요. 근데 지금 2번이 선행을 가고 외곽에서 11번마 장수나범이 바로 따라 붙을 거거든요. 8번마 KN 올드키는 모래를 맞지 않고 약간 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힘한 발을 상당히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2번이 가고 11번이 가서 넘어가 버리면 8번은 중간에서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어요. 문세영 기수더라도 이거는 조금 인게임으로서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조금 빨리 흐름 자체를 소베라니한테 따라가다가 그 소베라니아를 못 넘어가고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몰록에서 문세영 기수 교체됐는데 힘한 배를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8번보다는 배당마 두 마필을 일단 골라왔습니다. 안쪽에 1번마 언패럴럴드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kg의 강등된 마필입니다. 레이팅 점수가 35점인데 국내산 4등급 경주에서 지금까지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강한 레이스에서 뛰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엔 파이팅 때도 유쾌한 날들 엄청나게 빠른 흐름이었잖아요. 그리고 4월 9일날은 포에버들의 윈지, 그 다음에 2월 19일날 더 스파이커, 로얄로드
이런 말들과 뛰었어요. 상당히 강한 말들과 뛰고, 자, 이번에 감량 기수 김하영 기수를 태우고 일단 승부수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김하영 기수가 오랜만에 첫 승을 했는데 그때 16조 책봉주 조구서 마방의 마필을 갖고 우승을 했습니다. 오늘 안쪽 게이트에서 마지막 추입을 한번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2번이 가고 8번, 11번이 붙고 그 다음에 안쪽에 1번마 언페럴렐드가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3번마 드림펠라가 되겠습니다. 드림펠라는 일단 요것도 이제 배당으로 봐야 되는데 1200m가 일단 적정거리입니다. 1200 적정거리고 최근 경주력을 보면 잡고서 일단 따라가는 전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변화가 좀 왔습니다. 변화가 왔고 그 다음에 힘도 많이 찼고요.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전혀 없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일단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수 기수가 일단 정담으로 맡아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이 앞다리 쪽에 4월달이 약간의 부종기가 있는데 1200m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지금 강한 조교를 다 지난주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까지 강한 조교를 해놨기 때문에 목요일 날은 딱 컨디션 점검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드림펠라. 요것도 480kg대. 지금 거의 뭐 백반급의 마필인데 지금 9번 뜨는 동안 2번의 우승, 준우승 1번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2바퀴 돌렸어요. 지금 목요일 날은. 수요일 날 조교 보여드릴게요. 지금 송환 플레이어하고 병합 조교하는데 이기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둘이 송환 플레이어하고 지금 같이 병합 조교를 하려고 지금 같이 지금 있는 겁니다. 꾹 잡고 가죠. 5등급 앞에 쭉 때려보고 변화의 폭이 왔어요. 얘도 일단 추입이 되는 마필이에요. 일단 앞선이 약간 북적되게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거든요. 그러면 추입형의 마필 요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조교까지 보도록 쭉 가죠. 2바퀴 돌리고 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번 3경주는 2번을 놓고 1번, 3번 그 다음에 조금 좀 더 볼 수 있는 7번 막 킹크러쉬 얘도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 좀 스포 조교를 하는데 얘도 일단 모래를 대한 피해야 된다는 거. 근데 지난번에 모래를 약간 맞고 조금 주춤거리더라고요. 근데 조교는 느낌은 괜찮아요. 7번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안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성희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승부처로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인기마들이 1300m인데 1분 22초만 뛰면 여기서는 우승까지 가능한 전력이에요. 근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1분 21초까지도 일단 뛸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요. 9번마 부스트로켓 지난번에 박태종 기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선두권에 딱 붙어가지고 중위권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박태종 기수만이 할 수 있었던 지난번의 경주였고요. 지난번에 경주의 모습을 보면 거의 뭐 최선이었어요. 8번마, 9번마 부스트 로켓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2번마 빅비트 일단 지난번에 김하영 기수가 타고 입상에 성공했는데 지난번만큼의 일단 전개에는 풀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스포 조교가 없어. 그냥 강 구보 정도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센 말이 아니에요. 뭐 1700m, 1300m 일단 좀 더 앞선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모래를 맞고 조금 올라오는 기분 정도? 딱히 좋아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번만 나나랜드 지난번에도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인데 일단 무빙을 떠야 되는 마필입니다. 무빙을 지난번처럼 뭐 그러니까 4월 3일 경주 때로면 안쪽이 열려가지고 취입을 하든가 지난번에는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문승혁 기수가
중속에서 3코너 중반부터 넘어오던가 둘 중에 하나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일본만 나나를 했는데 이번엔 승급전이에요.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복병마 그 마필을 한번 축으로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에서 승부경주가 배당을 한번 노려봤는데 실패했는데 한 번 더 승부경주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는 살아나있는 느낌을 딱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그 마필을 놓고 깔끔하게 압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놓고 때리는 축막감은 뒤에서 쉬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한번 토요일에 분패 배당 여기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베스트 빅뱅이 아주 진짜 눈에 들어온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오늘 1번 게이트에서 풀어갈 수 있다고 판단돼요. 지난번엔 1300m는 전개가 전혀 풀리지 않았고 3월 19일 경주 때 제가 한번 노려봤던 마필인데 자리 선정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조금 더 모래를 피하면서 중속에서 농땡이 기질이 있는 부분을 잡고 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한 번 했다면 이번에 스포 조교 2번씩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번을 놓고 한번 때려볼까 생각도 한번 가졌던 마필인데 이거는 뭐 박병은 기수라서 제가 놓고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10번만 에피파니는 여기서는 좀 안정적인 축막감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김옥성 기수가 지난번에 1300m에서 정계 자체를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안병규 조교사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정직하게 기술을 기용하는 조교사입니다. 딱 그 마필에 대해서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마필을 타고 얼마만큼 잘 타주었느냐 의심을 가게 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기술 변경을 하는데 10번만 에피파니도 일단 기술 자체를 바뀌었어요. 바꿔야 되는 부분이어서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9일 경기 때 보시면 1분 51초 주로 빠르게 3위였지만은 상당히 잘 타줬죠. 10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10번 1번 쪽에 일단 포커스를 두겠고요. 5번마 유료 강자가 지금까지 계속 지금 못 뛰니까는 4월 5일 날 거세 수술, 3월 30일 날 거세 수술을 하고 지금 치료를 받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6번의 치료를 받고 나오고 있는데 얘도 일단 좀 바닥에서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조교는 의외로 좋았어요. 유로 강자가 조교 때 느낌이 상당히 좋았어요. 일요일날 국내선 4등급 광마일이랑 병합 조교를 데 전혀 막 추진하니까 거의 따라 붙었다는 거. 거세 수술을 하고 바로 보기는 어렵지만은 인기마가 아니기 때문에 복병나이기 때문에 5번마 유로 강자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9번마 컨트리 로드는 약간 다리가 높은 마필인데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2번 했는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7번을 하고 나옵니다. 얘도 빼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10번을 넣고 1번, 5번, 9번 10번을 넣고 1번, 5번, 9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리산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기 마필의 접전 경주 편성입니다. 선행은 외곽에 있는 11번만 남선 우랑기가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혈통적으로 일단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고 최강블랙의 동생입니다. 조교 때 느낌도 상당히 좋았고 일단 승급 전에 1700m라는 게 약간 단점입니다. 그리고 조금 모래를 피하면서 입상을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면 조금 주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번마 스피어건 일단 4선 5선 정도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상당히 전개도 잘 풀었고 약간 라스트에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최근 문세영 기수하고 하만식 기수가 베테랑 기수이답게 그걸 다 풀어주었어요. 지난번에 정도의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고요. 8번마 정문 프린스 7선에서 지난번에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는데 이것도 일단 괜찮습니다. 정문 프린스도
일단 괜찮아. 일단 인기마 4번, 8번, 11번 요 마필들이 일단 눈에 가는 거 맞고요. 아예 일단 여기서 배당이 터진다면 안쪽에 1번마 브레인 스피더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조금씩 올라왔는데 이번 조교 때 보니까 칼칼함이 살아났어요. 활기도 어느 때보다 더 있고 또 흐름도 그렇게 빠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6번하고 11번 정도가 비엔토하고 6번마 비엔토하고 11번 남산 호랑이 정도가 그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전기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마필이거든요. 그 뒤에 1번마 브레인 스피드도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번마 금세단은 지난번에 무빙으로 승부수를 한번 던져봤던 마필이죠. 근데 얘도 박상호 기수가 지난번에 최선의 말몰이였어요. 요거까지만 보고 들어갈게요. 일단 4번, 8번, 11번, 1번 이렇게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장에서 판단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4번과 8번도 이 편성에서의 인기마지 솔직히 하나하나 상위 좀 더 윗등급에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강한 마필들하고 떼었을 때도 충만감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편성상 팔리는 인기마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번 경주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4번, 8번, 11번 이렇게 네 마리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수홍의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6번만 아스펜 로스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6번만 아스펜 로스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최근 뭐 송재철이가 지난번에 8마신 그 다음 6마신 약간 모래를 피하면서 타니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이번에 뭐 송재철 기수가 다시 탈 줄 알았는데 기수가 문세영 기수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연승을 하겠다는 거죠. 송재철이가 8마신 6마신을 이겼는데도 문세영 기수를 기용을 했어요. 그러면 뭐 여기서는 봐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6번에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노리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인기권이 약간 멀어져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때리고 받치고 두 방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경주예요. 일단 6번을 놓고 8번만 원더풀 타이쿤을 일단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이잖아요. 요거는 일단 후착권으로만 딱 가져갈게요. 요게 이제 바로 한 3배 정도 나올 수 있는 마필인데 임다빈 기수가 토요일날 말을 타는 거 보니까 완전히 똘똘하게 타더라고요. 정말 뭐 장추열 기수보다 어떨 때 보면은 임다빈 기수가 정말 잘 타주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길 수 있는 마필 한 마리 딱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한 방을 때리고 8번만 딱 받치고 아니면 이 6번, 8번이 배당이 없으면 거기다 한 방을 때리고 거기다가 삼복승식으로 한 방을 공략하고 요렇게 한번 이번 7경주는 때리고 받치고 두 방으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오픈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800m 경주 편성. 마사회에서 1편, 2편 해가지고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는 이번에 인터뷰 내용은 딱히 뭐 임팩트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수진 아나운서가 인터뷰했을 때는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되게 많이 했었는데 서울에 있는 아나운서들은 이 끄집어내는 걸 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할 수 있는 질문, 뭐 전기를 어떻게 풀 거냐, 우승말을 누구인 것 같느냐. 이건 조금 이 서울에 있는 아나운서들이 조금 부족해. 끄집어내는 게. 자, 일단 4번마 컴플리트 밸류하고 9번마 승부사 이 두 마필이 일단은 인게임화로 팔릴 겁니다. 4번마 컴플리트 밸류는 지난번에 승부사한테 1과 4분의 1마신을 이겼고 그 전에 3월 6일날 정정희 기수가 승부사를 보내주고 타는 바람에 또 이거 중속에서 약간 농땡이 기지를 보내면서 2차권까지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컴플리트 밸류가 일단 승부사한테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컴플리트 밸류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았을 때 약간 주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교훈 기수가 초반부터 무조건 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승부사를 편하게 레이스 전개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인터뷰 내용도 임기훈 기수가 편하게 승부사를 보내주지 않겠다. 작정하고 한번 밀어가지고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반면 장추열 기수는 그날에 맡기겠다. 스타트 나와서 보고 굳이 무리하지 않고 뭐 따라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승부사는 무조건 승부를 해야 돼요. 앞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돼요. 9번마 선행을 가고 4번이 일단 따라가고, 일단 지난번에 최근 들어서 경주력을 보면 정말 하이패스 경주였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예상을 하면서 직전 대상 경주 KR컵처럼 그렇게 빠른 흐름은 본 적이 없어요. 일단 9번이 일단 선행을 가야 돼. 지금까지 뭐 따라가면서 모래를 안 맞아봤는데 4번을 보내놓고 선의 매각을 따라간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고, 13번만 캡틴 양키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놓고 때리면서 캡틴 양키를 놓고 때리면서 적중을 만들어드렸던 마필이잖아요. 그때 23.7배 제가 맞춰드렸는데 얘도 일단은 지난번보다 조교의 상태는 좀 더 좋아졌어요. 근데 이 호흡기 질환에 치료가 있더라고요. 호흡기 질환에 약간의 치료가 있어. 그래도 지난번까지 최근 경주력을 보면은 막판 취입은 가장 센 말이고, 최근 2번의 경주에 취입을 했기 때문에 얘도 사정권에 붙을 겁니다. 아직 어린 3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취입력이 있는 마필들은 바닥에서 취입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13번마 캡틴 양키 마무리 조기 때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고요. 11번마 위너스타도 지난번에 하이패스 경주에서 뭐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경주 1800m 코너가 한 170m? 1800m 스타해가지고 1코너가 접어들 때까지가 한 170m 정도 되거든요. 170에서 180m 정도가 되는데 그 경주이기 때문에 11번마 위너스타도 저는 좀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번과 9번은 앞선에서 일단 전개하는 마필이고 11번하고 13번이 일단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전력인데 13번은 캡틴 양키는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다는 게 5월달에 치료를 7번을 했다는 게 약간 요게 단점. 그렇다면 11번 위너스타가 지난번에 엄청 하이패스 경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얘도 일단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너스타 같은 경우는 1800m에서 워낙에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1800m를 코너 4개짜리를 뛰어본 마필이 11번마 위너스타가 가장 좋아요. 다른 마필들은 1800m를 안 뛰어봤어요. 11번 위너스타 페로비치 기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리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승부 경주 승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유정 챔프 지난번에 뭐 스포 조교가 없었는데 앞선에 붙으니까 상당히 잘 뛰어줬습니다. 기가 막히게 뛰어줬고, 좀 더 무리한 전개를 하지 않았으면 진짜 뭐 2등까지도 올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고요. 그때 장사 몬스터가 선행을 가는 바람에 그 옆에 바로 따라 붙었죠. 이번 경주가 또 의외로 좀 빠른 말들이 있습니다. 김태희 기수의 4kg 감량 53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해. 얘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이번마 글로벌 영웅도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최선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최선의 몰몰이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다리가 약간 높은 단점은 있는데 레이스는 정말 셌죠. 지금 최근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일격 피스탈, 폭스파워, 지난번 스파플래트나 글로벌 천하 상당히 센 레이스였습니다. 근데 얘도 이번막 글로벌 영웅 같은 경우는 센 레이스는 센 만큼 또 약한 레이스는 약한 만큼 뛰는 마필이에요.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자, 7번과 2번의 대끼리 맞고는 공략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도 기본 막권의 배당 자체가 15배, 20배 정도, 그러니까 기본 막권이 10배 정도가 나올 겁니다. 요거를 엮을 수 있는 말, 확실히 좋아져 있는 말을 놓고 한번 이번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좋아져 있습니다. 7번, 2번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마필이에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다른 마필, 복병 마필 한번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금 바닥을 치고 있어서 좀 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여기서는 해볼 만하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야, 여기도 이제 조금 터질 수도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6번마 스프링꾼 같은 경우는 부담량이 58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죠. 워낙에 고가의 마필인데 9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A의 적정거리가 제가 봐서는 1200m, 1300m에 앞선에 붙었을 때의 그때의 경주가 적정거리로 판단됩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 좋겠지만 모래를 피하면서 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모래를 조한별 기수가 요리조리 이렇게 삐쳐나가면서 모래를 피해서 타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부담량이 58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스타트가 약간 주춤거릴 수가 있어요. 3번만 토프맨은 여기서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거였잖아요. 그래도 일단 거세 수술을 하고 휴양이 공백이 있는데 그렇게 막 좋아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얘도 기본적인 스타트가 있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돼. 근데 일단 3번하고 6번하고 7번 3번, 6번, 7번이 일단 같은 마주의 마필이라서 자리를 좀 더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7번과 피버데니 일단 7번하고 12번하고 또 일단 같이 또 병합 주기를 했습니다. 7번하고 12번하고 같이 병합 주기를 했는데 둘 다 거의 삐까삐까했어요. 약간 7번한테 약간 12번이 밀렸지만은 그래도 둘 다 병합 조기 했을 때 조금 더 호전되어 있다는 거. 12번은 럭키 CM볼레도 일단 모래를 일단 맞아봤다는 거. 일단 7번마 피버디니는 최평의 마필. 이것도 편성을 좀 맞아야 됩니다. 1400m가 일단 적정거리는 맞아요. 지난번에 장산몬스터가 앞에 가는 바람에 그걸 못 넘어갔다는 거. 근데 괜찮아. 근데 둘 다 6번과 7번이 둘 다 단점이 보여. 편성상 인기마로 판단되고 10번만 라스트 보스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인데 이번에 선행을 못 가잖아요. 3번과 6번 뭐 이런 마필들이 빠르고 9번도 에이스찬도 일단 빠르고 10번은 일단 볼 수가 없는 마필이고 일단 11번마 브라보 복수를 저는 좀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혼전기가 있는 마필들인데 지난번에 그냥 무리하고 선행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약간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11번마 브라보 삭스가 선행형 마필은 아니에요. 얘도 추입도 하고 선추입 자체가 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1700m에서 마지막까지 발바투한테 대적했던 발걸음이거든요. 11번마 브라보 복수도 일단 여기서는 봐야 돼. 앞선이 다들 싸울 수 있는 경주예요. 3번, 6번, 9번, 10번까지 3번, 6번, 9번, 10번 여기 안쪽에 2번 썬폴에도 스타트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또 밀고 가려고 많이 할 거잖아요. 안쪽 게이트에서. 그렇다면 추이평의 마필 11번마 브라보 삭스 얘가 일단 가장 좋아 보이고요. 저는 일단 8번을 11번을 가장 세게 보고 12번도 럭키 CM프레 얘도 일단 조금씩 호전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아직 이전분이 뛰지 않았어요. 7번하고 병합 주거 때에 조금 더 호전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은 배당이다. 일단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 12은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400m는 최평의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좋은걸 일단은 조교의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준철 조교사가 직접 조교도 했고
일단 천지굴건염 때문에 약간의 공백이 있는 마필입니다. 휴양 제거를 받고 나오는데 이 주행 검사 때 보니까 약 추진하고 꾹 잡고서 4코너까지 그냥 꾹 잡고서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전혀 뭐 꿈탈대는 부분이 없었어요. 또 여기에서 뭐 선행도 일단 가능하고 안쪽에 3번마 모나파이어가 스타트 능력은 있지만은 또 그렇게 뭐 3번마 모나파이어가 세게 가는 마필이 아니잖아요. 7번이 분명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7번이 가장 빨라요. 1200m 7번을 가장 세게 보고 안쪽에 있는 1번마 별나라 질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스타트가 실패했고 약간 샌드위치 되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혼합 4등급 경주에서 약한 레이스였지만 그래도 외곽에서 선입권에 붙으면서 2차권까지 왔던 마필이고요. 이번에 1200m의 안쪽 1번 게이트입니다. 7번이 가고 3번이 붙고 그 다음에 1번이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여기에 기수 자체가 장추열 기수가 월요일날 스포조교, 목요일날 스포조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7번, 1번 쪽에 일단 포커스를 둬야 되고요. 외곽의 10번말 로게 제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0번말 로게 제왕과 11번마 최고 레이스 이 두 마필이 지금 같이 뛰었던 마필인데요. 그때 그 로게 제왕이 2마신 정도 2과 2분의 1마신 정도 졌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1200m라서 10번마 로게 제왕이 추입은 더 잘해. 11번마 최고 레이스 같은 경우는 1400m에서 이제 무빙식으로 일단 붙어가지고 추입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주 1200m에 11번 게이트예요. 근데 여기 7번, 11번이 대끼리 막권이라는 거죠. 마지막 경주에. 근데 11번이 최고의 에이스가 1400m였으면 한번 해볼 말 할 건데 이번 경주가 경주 자체가 1200m 경주 편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11번보다는 10번을 좀 더 세게 보고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7번을 놓고 1번, 10번 쪽에 포커스를 주려고 합니다. 이제 11번 최고 레이스도 조교는 상당히 좋아요. 오늘 마지막 경주에 입상했던 히든삭스 그 마필하고 같이 병합 조교였는데 거의 뭐 대등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히든삭스를 대등했어요. 상위급 마필하고. 근데 일단 부담량이 올라갔고 레이스 1200m 가장 인기마 요건 일단 좀 더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7번, 1번, 7번, 10번 그 다음 11화는 현장에서 일단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자체가 최근 두 번의 경기에 너무 잘 풀렸어요. 너무나 잘 풀렸고 안쪽으로 전개가 잘 풀렸는데 자리 선정하기가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 워낙에 빠른 말들이 의외로 많아서요.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토요경마 실패의 원인을 한 번 더 분석하고 일요일경마 다시 한번 천천히 차근차근 인기마 불안한 부분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복병마 위주로 한번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박수홍 정말 열심히 일요일경마 반전의 드라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